네, 두 번째 시간 기부식품 등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그러니까 기부식품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이제 기부 물품이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자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식품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 요 식품과 생활용품은 나중에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그 생활용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자에게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제한이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조, 도매, 소매업. 그다음에 이게 업태고 종목은 이분들의 종목은 이제 식품,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부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실제 기부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에 맞게 작성하되 기부자,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명세표 또는 확인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부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상의 장부가액에 따라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추가로 사업자는 영수증 목록을 작성하고 기부식품 등 영수증 사본을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나오죠. 장부가액, 수량, 단가에 대한 규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 증빙서류 보관 의무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부식품 등 영수증이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작성되게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기부 내역, 수량, 일자, 기부자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기부식품 등 영수증은 이 식품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기부 물품, 기부 가능 물품이 아닌 물품, 그 다음에 이 법정 지정 기부금들에 대해서는 다른 양식으로 작성이 되게 양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식품 영수증은 바로 이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의 경우 별도의 나중에 보시겠지만 기부금 영수증에 코드를 적는 란이 있는데 기부식품 영수증에는 그런 코드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기부 영수증이 여기에서 파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코드 별도의 코드 적는 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영수증 발급은 이제 기부 물품 관리 시스템 FMS로 출력하여 발급하되 또 영수증의 단가, 장부가액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 기업 개인사업자의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자, 기부한 기업,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나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전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부식품 등 영수증은 다른 지정기부금처럼
지정기부금은 별도의 한도가 있는데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내가 기부한 물품 전액을 손비, 법인의 경우 손비로 처리하고 개인의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크겠죠. 100% 다 세제 혜택,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이분들이 이제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 가능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을 기부했을 때 그 운영 주체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식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그 운영 주체에 따라서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자,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그러니까 기부식품 등 영수증이 아니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 물품의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거래 명세표를 확인하여서 그에 따라 작성하고 발급하고 추가로 영수증 목록을 작성하고 기부식품 등 영수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보관 관련된 규정은 자, 법인세법 112조의 2, 소득세법 160조의 3에 따라서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부금 영수증 양식을 보면, 자,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기부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적게 되어 있고요. 기부금 단체, 기부 받는 곳 단체, 이런 지정기부금 단체 와 관련된 정보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자, 모집처는 어떤 언론기관이나 이런 어떤 모집 중간에 모집처를 통해서 모집을 했을 때 적는 것이고요. 직접 기부받았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 기부 내용에 이 코드, 유형, 지정기부금 코드 40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면 및 의류, 이거는 이제 현물, 금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물입니다. 이렇게 수량, 단가, 합계, 공제 대상, 기부금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장까지, 직인까지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가 법정일 때 코드가 다 다릅니다. 법정, 지정. 그 코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코드는 좀 이따 나올 것이 뒤에 나옵니다. 지정의 경우 40입니다. 자,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법정 기부금 단체를 한번 보면 아까 처음에 1차 시에서 대략 알아봤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재단, 병원 이런 것들 우리 지정기부금 단체로 법정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고요. 자, 지정기부금 단체는 여러분 사회복지법인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단체일 것이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지정기부금 단체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기부 내용의 유형 및 코드를 보시면, 자, 법정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규정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코드가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작성하게 되는 지정기부금 코드 40.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주로 이렇게 접하게 될 것인데요. 자, 이렇게 궁금하신 그 코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부금 작성 방법에 보시면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결국은 장부가액으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장부가액과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자, 시가라는 것은 사인 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시가라 하는데요. 우리가 기부 물품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를 확인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냥 장부가액, 우리가 제공받는 거래 명세표에 의해서 확인되는 장부가액으로 그냥 작성을 해 주시면 관할관청에서 세무서에서도 그 시가를, 그 당시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액 작성에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금전 이외의 물품을 기부했을 시, 여기도 금전 이외의 물품 기부 시에 이로 제공할 때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인세법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가라는 것이 내가 오늘 취득한 물품의 가액이 내일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업체, 이 슈퍼와 저 슈퍼, 큰 슈퍼와 작은 슈퍼의 물품의 가격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가는 사실 우리가 그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부가액으로 작성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목이냐면 거래 유통 과정이나 제조 과정에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을 때 거기에 과세되는 세금인데요. 이 기부 행위에는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작성하실 때 부가가치세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영수증 발급 종류를 보면요. 아까 기부식품 등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 두 가지인데, 자, 그 중에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운영 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식품, 이런 경우에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 운영 주체가 이제 비용 주로 사회복지법인법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는 바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외의 단체들은 자, 이런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이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관할 세무서에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을 받아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 발급이 가능하고, 그 지정기부금 영수증 마찬가지로 손비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올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주무관청의 추천,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추천을 주무관청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추천 업무가 관할 세무서 국세청으로 이관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지정기부금 관련된 규정은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에 모든 관련된 단체와 관련된 규정들이 39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여러 비영리 단체들, 교회 관련된 것들 규정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시행령 3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수증의 종류를 보면 그 전에 기부 가능 식품의 기부에 대해서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원한다면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기부식품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의 차이는 나중에 3차 시에서 보시겠지만 세제 혜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부식품 등 영수증은 100%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은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때문에 100%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보다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이 더 세제 측면에선 유리하기 때문에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받으시는 게 일반적인데 혹시라도 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 했을 때는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형을 보면 기부 유형, 식품 및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했을 때와 비식품, 식품이 아닌 거와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 기부 가능하지 않은 생활용품, 후원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자, 기부자의 분류를 식품, 생활용품의 제조, 도소매업자, 내국법인이나 이제 개인사업자가 되겠죠. 자, 이런 기부 가능 용품의 도소매 제조업자인 경우와 기타로 분류를 했을 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인 경우는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나머지 다 모든 사업자는 모든 케이스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업장 운영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하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기부식품 등 영수증과 기부금 영수증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대신 이것도 가능하다 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식품과 기부 가능 식품, 생활용품,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는 그 식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요. 자, 식품이라 하면 식품위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1호의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인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기부 가능 식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생활용품이란 세제, 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식품과 생활용품, 그래서 이제 생활용품 대통령령을 보면 시행령에서 이제 별표 1에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신체 위생용품류, 뭐 여성 위생용품류, 청소 환경 위생용품류, 이렇게 해서 다 범위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 생활용품을 기부받았을 때만 이제 기부식품 등 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가 이렇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이 업태 종목을 이제 예시로 제가 들어드릴 텐데요.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 가능한 기부자가 이제 제조업과 도소매업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업태 사업자 등록증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업태 종목이 나옵니다. 요 업태 종목의 예시를 보면, 자, 제조업. 이 제조라는 것은 아시죠? 우리가 직접 만드는 사업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그 제조업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많이 뭐 음식과 관련된 것은 떡, 빵, 과자류가 종목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상에 종목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제조업에 뭐 전분 제조, 전문 제품, 당류 제조, 라면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저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도소매업. 이런 가공식품 도매업, 뭐 빵류, 과자류 이런 빵을 만드는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종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육류, 냉동, 기타 시사물, 뭐 수산물, 건어물 이런 경우에는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이라고 종목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제조와 도소매가 같이 두 가지 다 업태 종목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과점이 그렇습니다. 케이크 같은 거 제조하는 경우 제조, 만들어서 파는 경우 제조가 있고, 단순히 사다가 파는 물품도 있기 때문에 도소매도 업태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태 종목 보시면 기부 가능 식품 영수증, 기부식품 등 영수증 발급할 때 요와 종목을 보시고 도소매, 제조, 또 요 물품 업태 종목을 보시고 요것들이 생활용품에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식품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 종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거래 명세표가 많이 나왔는데요. 장부가액을 확인하는 그 기부자가 제공하는 거래 명세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영수증 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거래 명세표, 그때 나온 거래 명세표가 이렇게 양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품명, 사이즈, 수량, 단가, 금액. 여기는 이제 공급자의 이제 정보고요. 그래서 꼭 인감도장, 직인도장, 대표자의 도장 등을 찍게 나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결국은 계속 기부금 영수증에서 가장 관건이 이제 장부가액, 기부금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에 관련된 것이 많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장부가에 관련된 기부금 금액 산정과 관련된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 단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37조 제1항의 기부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제조업체 같은 경우 자기들의 이 생산 원가가 어떻게 보면
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또 장부가액을 확인하는 확인서 양식도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부가액 여기서는 장부 자산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장부가액 기부금의 영수증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계속 장부가액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2차 시 마치고요. 다음 3차 시에는 그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3차 시에 뵙겠습니다.